인천예술회관에 나왔습니다. 오늘 와본 9월동 일대는 1970년대까지는 한적한 농촌지역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1993년 9월 1동부터 4동까지 세분화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인천광역시의 기존 도심은 중구 동구의 동인천역 일대와 남구의 주안역 일대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동인천역 상권의 호프집에 화재가 나면서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에 있던 상권에서 9월동으로의 상권의 이전을 가속화시켰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면서 기존 구도심의 상권은 서서히 저물어져 갔습니다. 또한 중구에 있던 시청이 남동구 9월동으로 이전하면서 9월동 일대는 새로운 상권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9월동 일대는 집객시설이 있는 여러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청과 멀리 보이는 인천경찰청 등의 관공서와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고요. 또한 교통으로는 지하철역과 남쪽에 인천종합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두 곳 있고 대형마트 등 여러가지 집객시설이 있는 타이틀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넓게 보면은 북쪽에 시청부터 시작되는데 거기는 너무 멀리 갔고 가까이에 있는 이 앞에 예전 구 롯데백화점입니다. 이게 북쪽으로 기준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현재 롯데백화점과 터미널이 있어요. 그 동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메인이고 제가 서 있는 예술회관의 광장을 기준으로 서쪽도 상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오른쪽에 있는 메인 상권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순서는 먼저 남쪽에 내려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정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9월동 상권은 초기에 시청과 터미널이 들어서고 백화점 등 마트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많게 형성이 된 곳입니다. 현재도 이런 대형 집객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 상권의 범위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구 롯데백화점까지 약 350m로 되어 있고요. 폭으로는 250m로 되어 있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예술회관과 극장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상권의 연령대는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폭이 넓은데 대체적으로 20대에서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상권입니다. 지금 이면인데요. 이 이면은 로데오 거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사이에 있는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곳에 지금 임대 시세는 13평 기준으로 400에서 5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면에서 이제 3면으로 들어가면 먹자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3면으로 들어왔습니다. 3면부터는 먹자거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4면까지는 상업지역인데 이 부근의 최근 건물의 거래량을 보면 거의 없고요. 3년 전에 앞에 있는 알라딘 중고서점이 평당 9,00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4면까지는 상업지역인데 작년에 팔린 걸 보면 한 평당 5,000선에 팔렸고 5면부터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평당 2,000 그 정도에 팔린 매물들이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건물 가격 비싸다 보니까 인천 지역까지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천은 수익률을 기반으로 가는 그 상권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 광역상권에 준하는 그 인천 지역의 상권을 제외하고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황금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건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인천 지역의 상권에서 임대료 상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토요일 저녁 8시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9월동 일대 먹자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먹자 골목 상권은 낮에는 좀 한가해요. 인근 관공서하고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오후 5시부터 점점 이렇게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6시부터 붐비면서 한 12시까지 또 사람이 있다가 12시 이후에는 주변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상권을 이용하면서 새벽 한 2, 3시까지 활발했던 상권인데, 이 상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상권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술집 라인 쪽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도 이 상단에 보시면은 공실들이 곳곳에 있긴 한데 다른 상권하고 비교했을 때는 공실률이 그렇게 낮은 상황입니다. 안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주안이나 독일천은 구도시고 이 구월동은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리정돈된 면이 있고요. 특히 이 건물의 구성을 보면 1기 신도시 분당, 일산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위쪽에 보는 건물이 이제 주차장 건물이에요. 그런 형태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면서 동서남북으로 건물들을 배치하고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밀집적인 측면으로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딱 보면 업종 구성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곳의 임대 시세는 1층 10평을 기준으로 250에서 35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권리금은 1층 기준으로 20에서 40평이 약 1억에서 한 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메인은 그렇고, 이제 4면 5면 골목으로 갈수록 좀 더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들을 보시면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주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부평 상권과 비교를 해보면, 인천에서는 양대 먹자 상권인데, 부평은 지하 상가가 있는데 구월동은 없다. 그리고 부평권의 원주민들이 많이 오는 측면이 있고, 인천은, 여기 구월동은 인천권에 있는 분들이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규모는 부평역이 더 큰데 거기는 살짝 좀 어수선한 면이 있고, 이 구월동은 신도시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좀 깔끔한 면이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고려하시거나 뭐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각각에 맞는 상권의 입지를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상권을 찾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백화점의 역사를 보면 1950년대 중구의 향도백화점하고요, 80년대에는 남동구의 희망백화점, 그리고 89년도에 중구의 인천백화점, 그리고 90년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부평에 동아시티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월동 일대는 신세계백화점이 있었고 롯데백화점이 있었고, 현재는 롯데백화점과 뉴커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광역시의 상권의 역사는 백화점을 주변으로 두고 흥망성쇠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광장 주변도 이 앞에 롯데백화점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오스 백화점으로 바뀌고 했는데, 그 백화점이 문을 지금 닫았어요, 다. 그러고 나서 이 일대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주 인원이 한 2,000명 되고, 뭐 거래처나 근무자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이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이 상권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더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토요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좀 있고, 평일날에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초입에 시작했을 때 구 롯데백화점, 인천 경찰청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다시 온 겁니다. 과거에 인천광역시 상권이라고 하면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권에 그 동구, 중구, 또 남구 쪽에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이 구월동도 그렇고 송도, 청라 등이 이렇게 신도시 상권이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인천권에서 독보적인 상권보다는 좀 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고려하시거나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구월동 상권을 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분당 신도시의 서현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